테나 감독이 이번 시즌에 진짜 좋은 감독이라고 평가를 받는 몇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전술적인 그 방향성이 되게 명확해요. 이제 어떻게 명확하냐? 기본적으로 이 감독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방법을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하는 감독입니다. 하프 스페이스.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라고 함은 기본적으로 경기장을 5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좌우 측면 그리고 중앙 이렇게 세 군데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근데 요 공간을 하프 스페이스라고 해요. 요 중앙과 측면의 사이 공간. 이 공간을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공간을 공략하는 게 정말 트렌드가 되어버렸죠. 왜 그러냐? 뭐 기본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설명드리면 하프 스페이스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 이제는 수비라인 앞 공간에서 공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치 옛날처럼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 수비라인 사이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한다 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공간이 정말 좁게 형성되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한 명 있을 때가 많으니까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 중앙에서 플레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측면에서 뛰거나 미드필더로 뛰면서 자연스럽게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노리는 거죠.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들이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약간 측면 지역을 노리거든요. 그리고 이 측면 지역에서 볼을 받았을 때 장점은 측면 지역에서 볼을 받잖아요. 특히나 뭐 왼발을 쓰거나 오른발을 쓰는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을 때의 장점, 경기장을 넓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들어오는 선수가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죠. 이 경기장을 넓게 바라본다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상대 수비수의 위치를 내 시야에 한눈에 들어오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프 스페이스가 중요한 이유가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볼을 받았을 때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든 아니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올라오든 반대편을 넓게 바라보면서 뛰어들어오는 선수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테나 감독은 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방법에 특화가 되어 있는 감독이죠. 아주 연구를 많이 하는 감독인데 맨유에서 이 공간을 어떤 선수가 나오든 활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좌우 측면을 넓게 사용해요. 뭐 오른쪽에서는 안토니, 왼쪽에서는 레시포드 넓게 벌려놓고 상대 수비를 일단은 약간 끌어내죠. 그러면 어쨌든 공간이 약간 생기잖아요. 요 공간이 생길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가던가 아니면 에릭센이 올라가던가 요 이제 전형이 기본이죠. 라인을 좌우 측면에서 안토니와 레시포드가 벌려줄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에릭센이 올라가서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한다.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런데 에릭센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혹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 공간을 다른 선수들이 노리게 만드는 전략을 테나 감독이 너무나 잘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도 에릭센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매번 올라가면 읽히잖아요. 누가 올라올지를 아니까 전술적인 패턴이 읽히는데 이때 테나가 좋은 건 뭐냐? 루크쇼가 올라가서 오히려 이 공간을 노리거나 풀백이 올라가서 공간을 노릴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카세미루가 올라가서 이 공간을 노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페가 올라오지 않을 때는 안토니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완비사카가 올라가면서 안토니가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테나 감독의 전술이 고평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정말 잘하는 감독인데 하프 스페이스를 한 명만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선수가 바뀌든 뭐 선수의 조합이 바뀌거나 누가 부상으로 빠져 있거나 이럴 때마다 어떻게든 이 틀은 존재해요. 전술적인 틀, 좌우 측면에서 넓게 벌리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누군가는 들어온다. 전술적인 틀은 있는데 이 들어가는 선수 혹은 좌우 측면을 벌려주는 선수가 늘 바뀐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에릭센 활용법을 정말 이 테나 감독이 정말 잘 썼던 게 어떤 거냐? 좌우 측면으로 선수들이 벌려준다고 했잖아요. 이때 에릭센을 하프 스페이스로 올라가게 만들기도 하지만 순간적으로 3백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내려가게 만들기도 해요.
한쪽으로 내려가주면서 자연스럽게 3백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풀백이 오히려 중앙으로 들어가거든요. 루크쇼나 말라시아가. 이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냐? 왼쪽 중앙 수비수가 맨유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잖아요. 그래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볼을 잡았을 때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측면으로 벌려주는 선수에게 롱패스를 보내줄 수 있고, 에릭센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배치됐을 때 최후방에서 볼을 잡으면 정확한 롱킥을 활용해서 반대편에 있는 레시포드 혹은 이제 뭐 말라시아나 루크쇼가 측면으로 돌아가면 루크쇼나 말라시아에게 롱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에릭센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롱패스가 있으니까 중앙으로 좁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면 이 공간이 그냥 그대로 비면서 롱패스 한 번에 측면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맨유를 상대하는 팀들은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선수의 롱패스가 좋아서. 그러면 이 끌려 나오는 공간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들어가고, 혹은 루크쇼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뭐 카세미르가 들어가고, 완비사카가 들어가고, 혹은 이제 안토니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으로 돌아나가거나, 이런 전략이 계속 나와요. 계속. 테나르 감독의 전술이 정말 유연하다고 평가를 받는 게 그냥 포지션을 파괴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은 존재하고 이 팀의 방향성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존재를 하는데, 이 분명하고 명확한 전술에서 어떤 선수가 이 위치에 존재할지를 상대가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매우 그러니까 루트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 에릭센이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져나와 있고 오히려 왼쪽 풀백인 말라시아가 에릭센 대신 중앙으로 들어가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레시포드가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레시포드가 하프 스페이스, 말라시아가 중앙 미드필더, 에릭센이 측면 지역으로 빠져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순간적으로 레시포드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상대 측면 수비를 중앙으로 끌고 들어오니까 에릭센이 그 모습을 확인하고 측면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뛰어들어가는 에릭센에게 패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재밌는 포인트가 한 개 더 어떤 게 있냐면, 레시포드가 계속 내려오면서 수비 한 명을 끌고 내려오니까 오히려 말라시아가 레시포드 대신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에릭센이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면서 패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레시포드가 내려오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내려오고 그 공간으로 말라시아가 빠르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레시포드가 비워둔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릭센이 측면에서 볼을 받은 이후에 중앙에서 뛰어들어가는 레시포드 대신 중앙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말라시아에게 패스를 건네주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얼마나 맨유의 공격 방식이 다양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에릭센이 못 나오잖아요. 에릭센이 못 나왔을 때 참 대단했던 게 뭐냐면, 테나르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쓰느냐, 에릭센이 못 나오니까 이 에릭센 자리에 프레드가 나오잖아요. 근데 프레드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공급하는 데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플레이를 만들었느냐, 프레드를 그냥 앞선으로 붙여줍니다. 프레드의 장점은 오프 더블 플레이니까. 그래서 프레드가 계속 앞쪽으로 뛰어나가면서 수비수를 끌고 움직여요. 뒤로. 그래서 수비가 뒤로 물러나죠. 그럼 이 물러난 공간으로 루크쇼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혹은 카세미르가 들어오기도 해요. 혹은 레시포드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드에게, 프레드가 미드필더긴 하지만, 그리고 에릭센의 대체자지만 에릭센의 역할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이 프레드의 장점을 살려서 너는 앞쪽으로 뛰어나가면서 기동력을 살려서 상대 수비를 끌고 움직이고 이때 발생하는 공간으로 다른 선수가 들어가게 만든다.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나르 감독의 전술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토트넘의 전략을 보면 레시포드가 측면으로 빠져 있고 중앙에 오히려 말라시아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에릭센은 뒤로 빠져 있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하프 스페이스 두 공간에
어떻게든 두 명의 선수가 위치하는 거거든요. 굳이 에릭센이 올라가지 않아도, 굳이 레시포드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는 어떻게든 두 명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게 사실은 이 맨유 축구의 이번 시즌 힘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이렇게 두 명이 하프 스페이스에 존재한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자비처가 뭐 에릭센 대신 뛰거나 아니면 뭐 이제 카세미로가 뭐 리그에서 빠져 있으니까 카세미로 대신 뛴다면 아마 자비처도 되게 잘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 자비처의 장점은 미드필더 전 지역을 뛸 수 있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되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비처가 뒤에 있을 때 이런 방법도 아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프레드가 올라가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이면 오히려 자비처가 수비형 미드필더에 있다가 올라와서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들어온다. 여기서 자비처가 패스를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뿌려주거나 창의적인 패스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나흐 감독의 장점은 이제 이런 것처럼 정말 유연하게 하프 스페이스를 잘 활용한다는 거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게 사실은 최근 좋은 축구를 보여주는 감독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아스날도 마찬가지죠. 자카가 올라갔을 때, 웨데고르가 올라갔을 때 기본적으로 이 두 명의 선수가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노려요. 그런데 때때로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자카와 진첸코가 바뀌거나, 혹은 베나이트가 올라가서 웨데고르와 베나이트가 바뀌거나, 사카가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마르티넬리와 자카가 자리가 바뀌거나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한 명이 공략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막 공략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제대로 대처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테나흐 감독의 축구의 핵심은 하프 스페이스를 어떻게 공략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선수가 한 명이 아니라 에릭센이 될 수도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될 수도 있고, 안토니가 될 수도 있고, 레시포드가 될 수도 있고, 루크쇼나 말라시아가 될 수도 있고, 완비사카가 될 수도 있고, 카세미루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선수가 이 공간을 공략하니까 맨유의 축구가 매우 다양하고 상대 수비가 대처하기가 어렵고, 맨유가 그렇게 당연히 상대 수비를 곤란스럽게 만드니까 성적은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선수들이 이 하프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어떻게 공략할지, 에릭센이 올라가거나 루크쇼가 올라가거나 레시포드가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복잡한 아주 스위칭을 많이 가져가는 플레이에 조직력을 갖추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조직력을 테나흐 감독이 아직 반 시즌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반 시즌 만에 이 조직력을 갖춰놨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죠. 예를 들면 뭐 과르디올라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맨시티의 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굉장히 많이 걸렸고, 아르테타도 이번 시즌 정말 빛을 보고 있지만 이 하프 스페이스 공략법을 아스날에게 정착시키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테나흐 감독이 대단한 건, 물론 맨유가 뭐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맨유가 이번 시즌 시작할 때 2연패를 당하면서 꼴등까지 갔던 팀이거든요. 그런데 이 팀을 6개월 만에 공격적이고 아주 유연한 팀으로 만들었다, 아주 체계적인 공격 패턴을 가진 팀으로 만들었다 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뭐 프레드라든지 완비사카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전술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술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프레드 창의적인 패스가 부족하면 너는 다른 선수한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길게. 혹은 뭐 완비사카, 너도 이제 공격 가담은 부족하니까 그러면 뒤에서 커버하는 역할을 맡길게. 이제 이런 것처럼 각자 선수에게 전술을 강요하기보다 전술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잘 맡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테나흐 감독의 아주 높은 지도력과, 그리고 맨유가 이제는 좋은 감독을 찾았다, 이제는 믿고 맡길 만한 감독을 확실하게 찾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테나흐 감독의 지도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